1999년 4월 어느 주말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소도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2층 집.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곳에서 김영수와 박미숙 부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경 갑작스럽게 들려온 작은 울음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 이건 아기 우는 소리 같은데요? 아기? 이 동네에 갓난애가 있나?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서로 위로하며 살아온 두 사람. 아기 울음소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어머? 여보, 빨리 와봐요. 왜, 이게 뭐지? 집대문 앞에는 분홍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바구니 안에서 아기는 따뜻한 봄, 아침 공기에 살짝 깨어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이런 일을... 편지가 있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좋은 분들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맡깁니다. 아이고, 이 작은 게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보, 어떻게 하죠? 여보, 이건 우리한테 온 선물일까요?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엄마를 알아보는 것처럼 작은 손을 뻗어 미숙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이것 봐,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아. 여보, 우리가 키워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아이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김준호라는 이름을 얻은 아기는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 후 이 운명적인 만남이 어떤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온 갓난아기. 영수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의 아기가... 여보, 이게 현실이 맞죠? 부디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보, 우리를 믿고 맡긴 거야.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지만 모성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픈가 보다. 어떻게 하지? 분유가 없는데? 이웃집에 가서 도움을 청해볼까? 아니면 병원을 가야 하나? 우선 끓인 물을 식혀서 조금 먹여봐요. 그리고 옆집에 가봐요. 영수는 서둘러 끓인 물을 식혀왔고 미숙은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웃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우리를 찾아와 줬어. 잠시 후 영수가 이웃과 함께 분유와 젖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 정말 아기가 있네? 우리 집에 분유가 좀 남아있어서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은 뭐라고 하죠? 편지에 이름이 없었나요? 없어요. 준비된 마음으로 아지해 주세요라고만. 그럼 우리가 지어주자. 준비된 마음, 준호는 어때? 준비할 준의 호수호. 김준호, 좋아요. 우리 준호야. 이웃집 애엄마가 분유를 타서 준호에게 먹이자 아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작은 손을 뻗어 영수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봐, 이름이 마음에 드나 보다. 우리 준호, 정말 예쁘다. 오전이 되자 동네 다른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분유를 나눠주었던 이웃에 의해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입니다. 어머, 정말이네? 미숙이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 하룻밤 사이에 엄마가 됐어요. 하늘이 내려준 아이구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말 축하해. 준호예요. 김준호. 준호야, 좋은 부모님 만났다. 복 많이 받을 거야. 하루 종일 이웃들이 축하하러 왔고 기저귀나 분유 같은 필요한 물건들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활기차졌어요. 정말 선물 같은 아이야. 우리한테 온 최고의 선물.
저녁이 되자 준호는 미숙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영수와 미숙은 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당연하지. 당신은 이미 훌륭한 엄마야. 나도 아빠가 됐고. 참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와줄 줄이야. 때로는 기적이 이런 식으로 찾아오나 봐.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자. 이 아이한테는 절대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예요. 진짜 아들처럼요. 진짜 아들이야. 이제부터 영원히.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준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영수와 미숙은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2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가 마침내 그들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우리한테 와줘서.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가고 새 식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의 첫 돌이 되었습니다. 영수와 미숙은 작은 잔치상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벌써 1살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준호야. 돌잡이에서 준호는 연필을 집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미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공부 잘할 아이구나. 좋은 징조예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준호가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영수와 미숙은 새 옷을 입고 함께 갔습니다. 우리 준호 첫 입학식이야. 여보, 사진 많이 찍어요? 엄마 너무 많이 찍지 마. 아들 자랑스러운 날인데 당연히 찍어야지. 준호는 학교에서도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났습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영수와 미숙을 칭찬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정말 아이를 잘 키우셨어요. 예의도 바르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요.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하지만 준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우연히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농담으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야, 준호야, 너 엄마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다.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날 밤 준호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친자식이 맞아요? 영수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이르다고 여겼던 터였습니다. 준호야, 앉아봐. 아빠가 얘기해 줄게. 영수는 준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함께. 준호야, 넌 우리에게 온 최고의 선물이야. 핏줄이 아니라도 진짜 아들이야. 엄마가 낳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엄마야. 준호는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곧 부모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한테는 진짜 부모님이에요. 고마워, 준호야.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그 일 이후 오히려 가족의 끈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준호는 건축학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수와 미숙은 아들의 꿈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빠, 저 건축학과에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집을 짓고 싶어요.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대학까지 보내줄게. 우리 준호 꿈이 꼭 이루어질 거야. 대학 합격 발표 날 준호는 건축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세 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됐어. 합격했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멋지다. 내 아들.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한 준호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고 영수와 미숙은 아들의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정말 잘 컸어요. 대학생이 되다니. 꿈만 같아요. 우리가 잘 키운 것도 있지만 원래 착한 아이였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학교에 합격한 바로 그때 20년 만에 한 여자가 나타나 이 평화로운 가정에 파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준호를 낳은 생모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그동안 쌓아온 행복한 추억들이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택배도 안 시켰는데. 내가 나가볼게. 영수가 문을 열자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세련된 화장,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평범한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20년 전에 이 집 앞에서 아기를 키우게 된 분들이신가요? 네? 20년 전에 왜 그런 걸 물으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혹시 잠깐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영수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중한 태도에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보, 손님이셔. 어서 오세요. 누구시죠?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집에 있나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마침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는 거실에 낯선 여자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누구세요? 네가 그 아이구나. 유진은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너는 이름이 뭐니? 김준호인데요. 준호,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준호야, 나는 너의. 뭐라고요? 저는 준호의 친엄마예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 이 집 앞에 아기를 놓고 간 사람이 저예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유진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병원 출생증명서와 아기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출생증명서와 갓난아기 때 사진이에요. 이건 정말 준호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할게요.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2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제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유진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보면 상당히 부유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 고급스러운 옷까지. 엄마, 아니 두 분 모두 저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야. 갑작스럽게 와서 미안해. 하지만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우리도 충격이 너무 커서. 제 연락처예요. 준호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준호야,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 연락해줘. 유진은 준호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20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항상 미안했고 보고 싶었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유진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 식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준호야,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는 항상 네 편이야. 알아요, 아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와 미숙 역시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20년간 평화로웠던 이 집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하죠? 준호를 뺏기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준호는 우리 아들이야. 20년간 키운 정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하지만 둘 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생모의 등장이 이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이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명함을 꺼내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쯤은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준호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준호예요. 준호야,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 날 만나줄 수 있겠니? 네, 한번 만나볼게요. 며칠 후 토요일, 준호는 유진이 정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평소 가본 적 없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여기 앉아. 여기 엄청 비싸 보이는데요? 괜찮아.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날이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식사를 하는 동안 유진은 2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7살에 준호를 낳았던 일,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던 사정,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하며 살아온 이야기.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지금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응, 10년 전에 지금 남편을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너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 식사 후 유진은 준호를 자신이 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고급 가구들, 준호가 살던 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응, 우리 집이야. 아니, 이제는 준호, 너의 집이기도 하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재현이 들어왔습니다. 50대의 건장한 남자로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준호구나. 반갑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준호야,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말 편하게 해. 우리 가족인데. 네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재현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준호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재현이 보여준 것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기 방도 하나 비워뒀어. 언제든 오고 싶으면 와. 준호야,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혹시 장학금 받았어? 아니요. 아버지가 다 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지 않아? 엄마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아버지가 다 준비하셨어요. 준호야, 네 엄마 말이 맞아. 대학 생활에는 돈이 많이 들어.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날 이후 준호는 자주 유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유진은 비싼 선물과 용돈을 주었고 준호는 처음 느껴보는 풍요로움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수와 미숙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친구들이랑 있었어요. 요즘 자주 늦네.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대학생인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미숙은 준호의 가방에서 고급 브랜드 옷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이 사준 옷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그 여자 만나고 있는 거니? 그 여자라뇨? 제 친엄마예요. 준호야, 우리가... 저 피곤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영수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변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한편 방 안의 준호는 유진이 준 명품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양부모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다음 주말 유진은 준호를 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포기했던 옷들을 마음껏 골라주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봐. 엄마가 다 사줄게. 너무 비싼데 이것만 해도. 괜찮아. 그동안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모자라.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네? 대학교 근처에 원룸이라도 구해줄게. 아니면 우리 집에 와도 되고. 그건 아직
급하게 결정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해봐. 다만 엄마는 너랑 함께 살고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양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생모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식탁에 앉은 양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집, 소박한 식사, 그리고 늙어가는 부모님의 모습. 갑자기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밥 먹자.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별로 안 배고파요.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무슨 일 있어? 없다니까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렸고 영수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20년 동안 정성껏 키웠는데 이럴 수가. 준호의 마음은 이미 유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생활, 넉넉한 경제력, 그리고 생모라는 혈연의 끈. 20년간 쌓아온 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준호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벌써부터 거리감이 느껴지게 말하는 준호였습니다. 어? 그래? 뭔데? 앉아서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준호야?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 친엄마랑 같이 살기로 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영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친엄마랑 지내보고 싶어요. 준호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버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저도 제 친엄마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알 권리? 같이 살아야만 알 수 있어? 가끔 만나면 안 돼? 친엄마도 저랑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대학 생활도 도와주신다고. 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돈 때문에 우리를 떠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그 집에 가는 건 허락할 수 없어. 저 이제 20살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미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봐. 20년 동안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네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네가 기쁘면 나도 기뻤어.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좋아.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한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여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는 아들은 필요 없어.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나가. 당장 나가.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영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준호를 붙잡아야죠.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붙잡아? 이미 마음은 떠났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1시간 후 준호는 큰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숙은 현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호야, 제발 가지 마. 엄마 말 좀 들어봐. 어머니, 비켜주세요.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 응? 이미 결정했어요. 친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숙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버리지 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숙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야. 이런 배은망덕한. 영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아들이라 믿었던 준호.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준호가 그들을 떠나간 것입니다. 준호는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집,
낡은 계단,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집 앞에는 유진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네. 차가 출발하자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아져가는 집, 그리고 그 창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양부모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잘 결정했어, 준호야.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영수와 미숙의 집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준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여보, 그만 나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아 갔어. 한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준호는 자신의 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준호, 들어가도 돼? 네. 잘 왔어. 여기서 편하게 지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좋은 선택이야. 앞으로 후회 안 할 거야. 재현이 나간 후 준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양부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숙이 울며 매달리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잘한 건가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가족의 정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준호의 첫 번째 배신이었고 앞으로 더 큰 후회를 가져올 시작이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와 미숙의 집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 밥그릇을 치워야 할까요? 그냥 둬. 언제까지요? 준호는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아. 우리 아들은 이미 없어. 하지만 미숙은 매일 밤 준호의 방에 들어가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유진의 집에서 준호는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유진은 다정했고 재현도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는 유진이 자주 병원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병원 자주 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이야. 하지만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유진의 병원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만성 신부전, 투석 치료 중, 신장 이식 필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유심히 지켜보니 유진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기증을 해야 하나? 몇 달 후 준호는 우연히 재현과 유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준호한테 말할 거야? 이번 주 안에는 말해야죠. 더 늦으면 제 상태가 더 나빠질 거예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 안 해요. 착한 애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계획이구나. 며칠 후 유진이 준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사실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무슨 부탁이요? 엄마가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받고 있어. 이식을 받아야 해. 네? 그럼 혹시 네가 검사라도 받아줄 수 있을까? 맞으면 기증해주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너무 부담 갖지 마. 검사만이라도 받아보자. 준호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승낙하자니 두려웠습니다.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며칠간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준호가 유진의 집에 온 지 1년 반이 흐른 후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정말? 준호야, 너무 고마워. 절 낳아주신 엄마잖아요.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검사 결과 준호는 유진과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현 아버지, 수술 끝나면 제가 정식으로 양자가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수술 끝나면 바로 서류 준비할게. 우리 진짜 아들로 만들어줄게. 걱정 마. 감사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신장 하나를 유진에게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양자 서류에 대해 물으면 유진과 재현은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양자 서류는 언제? 아, 그거. 조금만 기다려.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양자 서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양자 서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바쁘다니까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말고 좀 기다려. 준호가 생모에게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준호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설거지 해놨어야지. 그리고 빨래도. 요즘 집안일을 너무 안 해. 준호는 신장을 받은 후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 차갑게 구는 엄마에게 서운했습니다. 양자 서류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재현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4년이 되던 해 재현이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간 안에 큰 문제가 생겼대. 간경화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간 이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동시에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더 할게. 간 이식이 필요해. 간은 일부만 떼어도 다시 자라니까 네 생명에는 지장 없어. 이번엔 진짜야. 수술 끝나면 무조건 양자로 만들어줄게. 약속해. 지난번에도 약속하셨잖아요. 이번엔 다르다니까. 진짜로 서류 준비할게. 변호사도 부르고. 제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날 살려다오. 준호는 또다시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양자가 될 수 있다면 진짜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한다. 이번엔 진짜야. 준호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직 적합성이 괜찮았습니다. 이 집에 온 지 4년 반이 되던 무렵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수술 일주일 전 준호는 또다시 재현과 유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수술 끝나면 진짜 양자로 만들 거야. 미쳤어요? 재산을 나눠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준호가 가만히 있을까? 간 받고 나면 소용없죠. 이미 수술 끝난 건데 뭘 어쩌겠어요. 그냥 쫓아내면 돼요. 역시 당신이야. 똑똑해. 신장에 간까지 받고 나면 더 이상 쓸모없잖아요. 그때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또다시 속은 것입니다. 또 거짓말이었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조용히 유진의 집을 나왔습니다. 준호야, 그 짐은 뭐야? 갑자기 어디가? 나갑니다. 수술은 일주일 남았잖아. 안 합니다. 2번 다시 속지 않아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군데? 그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 알아요. 저를 도구로만 본 거잖아요. 어디로 갈 건데? 예전에 버린 그 집으로. 네, 진짜 부모님한테 돌아갈 거예요. 나가면 5년간 먹여주고 재워준 돈 다 갚아야 해. 제 신장값으로 퉁치죠. 그걸로도 넘칠 테니까. 신장값? 웃기고 있네. 그리고 애초에 양자는 불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하도 안 해주셔서 제가 알아봤더니 제가 이미 다른 분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 동의 없이 양자가 가능하기나 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짓말이었죠.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잖아요. 유진과 재현은 준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준호는 유진의 집을 나온 후 6개월간 고시원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차마 길러주신 부모님 집으로 바로 갈 만큼 염치가 없진 않았으니까요. 회사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5년 전 떠나온 양부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 정성스러운 밥상, 무조건적인 사랑. 진짜 부모는 그분들이었는데. 한편 영수와 미숙의 집에서는 여전히 준호의 밥그릇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언젠가는 돌아올까요? 나도 모르겠어. 5년이 지났는데도 전 포기를 못하겠어요. 나도 사실은 매일 기다리고 있어. 봄이 다시 찾아온 2024년, 준호는 유진의 집을 나온 지 6개월 만에 양부모가 있는 집 앞 계단에 섰습니다. 신장 하나를 잃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과연 그들은 자신을 용서해 줄까? 준호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예전 그대로네. 낡은 2층 집, 정성껏 가꿔진 작은 정원, 그리고 그 집 대문 앞. 20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날 다시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나왔다가 준호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니? 어머니, 미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5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준호니? 네, 저예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준호의 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누구야? 영수가 현관으로 나왔다가 준호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아버지, 아버지? 5년 넘게 연락 한 번 안 하던 놈이 이제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보, 일단 들어오라고 해요. 난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영수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숙은 난처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자. 준호는 5년 만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익숙한 가구들, 익숙한 냄새, 그리고 저건 내가 쓰던 밥그릇? 식탁 위에는 준호의 밥그릇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5년이 넘도록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혹시 돌아올까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준호. 영수는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왔어? 돈 떨어져서? 아니에요. 전 그냥... 그동안 잘 지냈어? 아니요? 전혀요. 왜지? 화려한 강남 생활이 좋아서 갔으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5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사실 저 신장을... 뭐? 여기 수술 자국이에요. 신장 하나를 기증했어요. 준호의 옆구리에는 긴 수술 흉터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 왜 그런 걸? 친엄마가 신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기증했어요. 그래서 널 데려간 거였어? 신장 때문에? 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요. 양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준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화려한 생활에 현혹돼서 진짜 부모님을 버리고 준호야, 거의 5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돌아올 용기가 안 났어요. 그렇겠지. 그동안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는 바다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은 준호를 일으켜 세우려 했고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나 준호야.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제발.
영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니까. 영수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이 바보 자식, 왜 이제야 왔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우리 준호, 우리 아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상처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미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호야, 밥 먹었어? 김치찌개 끓여줄게. 어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럼 엄마가 다 기억하지. 영수와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장 많이 아팠어? 괜찮았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친아들한테 그런 짓을... 저도 어리석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5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저녁 식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5년 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몰랐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먹어. 식으면 맛없어. 준호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맛,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집이다. 진짜 집에 돌아왔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와 미숙, 그리고 어린 준호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그렇게 준호는 5년 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재현이 그냥 놔둘 리 없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호, 안에 있지. 문 열어.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이 문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저 사람들 누구야? 친엄마랑 그 남편이에요. 뭐? 그 여자가? 문 안 열면 경찰 부른다. 우리 돈 도둑질 해간 놈. 영수가 화를 내며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준호 있죠? 나오라고 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얘기를 해? 돌아가! 아니,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잔 돈을 어떻게 갚을 건지 얘기해야죠. 준호가 나왔습니다. 미숙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돈, 5년간 쓴 돈 다 갚아야지. 계산해 봤는데 1억 5천만 원은 되더라. 당장 갚아. 1억 5천? 웃기고 있네. 준호가 신장 준 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신장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억 단위예요. 1억 5천? 제가 오히려 더 받아야죠. 이 배은망덕한 놈이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자발적? 거짓말로 속여서 받아낸 거잖아. 당신 정말 사람이에요? 어떻게 친아들한테 그런 짓을? 친아들? 20년 전에 버린 애일 뿐이에요. 필요해서 데려온 거지.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고 해결돼? 돈은 갚아야지. 법적으로 우리가 부양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변호사도 만났어. 법적으로? 좋아. 그럼 우리도 법적으로 가자. 준호 신장값이랑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겠네. 사기? 양자로 만들어준다고 거짓말해서 신장 받아낸 거 사기 아니에요? 게다가 애초에 양자는 불가능했잖아요. 제가 이미 이분들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한 거죠. 그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애가 여기 사니까 준호 집이기도 하잖아요. 난 준호 친엄마고.
당신 애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우리가 키웠어요. 당신은 그냥 낳기만 했을 뿐이에요. 미숙이 소리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숙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낳기만 했어도 내가 친모인 건 변함없어요. 준호, 넌 내 편을 들어야지. 아니에요. 전 이분들 편이에요. 진짜 부모님은 이분들이니까요. 뭐? 당신은 저를 낳았을 뿐이에요. 키운 건 이분들이고 사랑해준 것도 이분들이에요. 너 지금 후회할 거야. 우리가 가만 안 둬.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협박죄로. 경찰? 그래요. 경찰 부르세요, 여보. 이 사람들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너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다. 배은망덕은 당신들이죠. 신장 받아놓고 양자도 안 시켜주고 간까지 달라고 한 사람들이. 나가.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유진과 재현은 어쩔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며 유진이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가요, 당신. 여기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두 사람이 사라진 후 영수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세상에, 어쩜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지. 우리 준호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넌 잘 돌아왔어. 그걸로 충분해. 세 사람은 거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미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다시 올까요? 오면 바로 경찰 불러. 이미 증거는 다 있어. 준호 수술 자국도 있고. 네, 병원 기록도 다 있어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아니야. 오히려 저 사람들이 문제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고소할게요. 저 사람들을. 정말? 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걸 막아야 해요. 저처럼요.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그래. 변호사도 알아보고 제대로 대응하자. 준호는 양부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옆에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함께 막아낼 거야. 그날 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진과 재현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사기죄와 협박죄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영수, 미숙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기죄와 협박죄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특히 양자 약속을 미끼로 장기 기증을 받은 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신장 적출 수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문자 메시지 등 증거도 충분하시고요. 고소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좋습니다.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과 재현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고소? 감히 우릴 고소해? 변호사 알아봐야겠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신장 기증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친생모라는 분이 신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 후 양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나요? 아니요. 계속 미루다가 결국 안 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죄 불가능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거짓말? 제가 이미 양부모님 호적에 올라가 있어서 그분들 동의 없이는 양자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약속했던 거죠. 유진과 재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준호 씨에게 양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나요? 그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확정적으로 약속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 약속을 믿고 신장을 기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건 그 애가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강요한 적 없어요. 여기 문자 메시지 기록이 있는데요. 수술 끝나면 양자 서류 바로 준비할게 라고 보내셨죠? 그건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병원 기록, 그리고 준호의 수술 흉터까지.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준호와 양부모, 그리고 유진과 재현이 마주 앉았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신장 하나를 잃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5년간 속고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은 친생모로서 아들을 도우려 한 것뿐입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었다면 왜 양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간 이식까지 요구했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재현 씨 간이 안 좋아서. 피고인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현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서재현은 직접적으로 신장 기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 약속으로 유인한 공범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자신의 간 이식까지 요구했죠. 그건 생명이 달린 문제였어요. 판사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혈연보다 중요한 건 사랑과 정의라는 걸 배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았고 영수는 준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최유진, 서재현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장 기증을 받아냈고 이후에도 추가 장기 기증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최유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네? 피고인 서재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이게 말이 돼?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들은 친생모와 그 배우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고 재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서며 유진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먼저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신장만 받고 버리려고 했던 분이. 그래도 난 널 낳은 엄만데. 낳았다고 다 엄마는 아니죠. 이제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미숙과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가자.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았다고요. 이제 전 영원히 이 두 분의 아들이에요. 세 사람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유진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영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다 끝난 거죠? 네, 이제 끝났어요.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호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과거는 다 잊자. 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위자료 8천만 원을 받았지만 준호는 그 돈을 모두 양부모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효도 못한 거 이걸로 조금이라도. 아니야. 이건 네 돈이야. 네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야. 네가 써야지. 아니에요. 전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렇게 다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결국 절반은 준호가, 절반은 양부모가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영수와 미숙은 낡은 집을 수리했고 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유진과 재현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재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재현.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경화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즉시 이식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조직 적합성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진은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준호한테 연락해야. 가족 중에 기증할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재현은 기증자를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재현의 회사는 그가 쓰러지면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지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거래처들이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재현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만 남았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재현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유진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면 준호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 진짜 사랑 속에서.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미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네, 지금 갑니다. 오늘 회사 면접이지? 네, 새로운 건축회사예요. 떨려요. 잘 될 거야. 우리 준호 실력 좋잖아. 당연하지. 자신감 가져. 식탁에 둘러앉은 세 식구.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밥이 정말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많이 컸다. 어느새 의젓한 어른이 됐네. 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준호는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 앞 대문을 돌아봤습니다. 20년 전 여기서 시작됐지, 내 인생이. 그 집 앞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버려진 곳이 아니라 사랑받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면접은 잘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됐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준호 축하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미숙은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축하상이야. 준호 취직 축하.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당연한 거야. 우리 아들 축하하는 건. 식사를 하며 준호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강남집에서의 차가운 식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5년 만에 깨달았어요. 뭔데? 비싼 음식이나 좋은 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가족이요. 우리 준호 많이 성장했네. 화려한 것들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걸 놓칠 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제 그만.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자. 준호가 새 직장에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준호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준호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앨범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입학식, 소풍, 졸업식. 그 사진들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응, 정말 귀여웠어. 어머니,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아니었어. 행복이었어. 너를 키우는 게. 무슨 얘기해? 옛날 사진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우리 세 식구 추억이 다 담겨 있지. 세 사람은 앨범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그리워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준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세 명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야. 그 후로 5년 동안 한 장도 못 찍었네요. 그럼 오늘 찍자.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 세 사람은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가 처음 발견된 바로 그 자리에서. 자, 다 같이 웃어요. 김치. 하나, 둘, 셋.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새로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벽에 걸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이거 받으세요.
아니야. 네가 써야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5년 동안 효도 못한 거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준호야. 앞으로 열심히 효도할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숙은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영수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따뜻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어느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저 정말 행복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도 그래. 준호가 돌아와서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났어.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평생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살게요. 그래. 우리 평생 함께 살자.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준호의 집에는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